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21세기 사회는 이제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사회입니다. 자,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대부분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감정노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자, 감정노동이란 직업이나 업무상 서비스나 판매하는 상품과 연동하여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제 고무시키거나 또는 이제 억제하는 등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원래 감정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제 관리하는 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제 텔레마케터라든가 고객 불만을 접수해야 되는 이제 이런 업무라든가, 또는 이제 호텔, 또 판매, 영업, 이런 일들이 이제 감정 노동과 관계가 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이제 감정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조직 사회 내에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 때 업무 간의 이제 갈등, 인간관계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때 감정적인 소모라든가 억압,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간접적인 감정 노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감정 노동을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 하나하나가 이제 행복을 위한 감정 노동의 여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어져 있는 이제 개개인의 구체적인 어떤 직업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 사회나 우리 인생 전체에서 감정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감정 노동이 좀 과도하게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최소한 한 3가지 정도 경우에서는 이제 과도하게 감정 노동이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업무 자체가 이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업의 특성상 감정 노동도 같이 동반이 되게 되는데, 이 업무 자체가 지나치게 많을 때에는 그 자체로 인해서 신체적인 이제 어떤 에너지가 고갈되고, 또 이와 함께 감정적인 에너지도 소모되거나 고갈돼서 이것이 나아가서는 이제 굉장히 노동의 의욕, 일할 근로 의욕까지도 이제 좀 상실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특정 고객으로부터 과도한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될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갑질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겠는데, 어떤 특정 고객이 좀 심하게 어떤 폭행이나 또는 폭언을 하게 될 경우에 이와 관련돼서 응대를 하고 있던 이제 당사자는 굉장히 어떤 자존감의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러한 상황도 역시 굉장히 심한 이제 과도한 감정 노동의 상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조직 내에서 장기적으로 수평이나 또 수직 관계에서 이제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매일 일하러 나가야 되는 어떤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굉장히 행복감이 감소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그 행복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의무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감정 노동의 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과 또 정서적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감정을 섬세하게 보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는 5가지 정도의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제 인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이드나 또는 칼 융의 여러 가지 이론에서 이 무의식과 관련된 이론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지되지 않은 의식 아래에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임상적으로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문제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은 이것이 인지가 되지 않을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이 어떤 감정과 느낌인지, 어떤 내용들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내면의 시간을 좀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앱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명상이라든가 이런 앱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런 감정 노동이 좀 많이 과도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서는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충분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을 인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극단적인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거나 또는 아주 심한 모욕감이나 수치감을 겪게 되면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그것을 회피하고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수치감이라든가 예를 들어 모멸감이라든가 극단적인 어떤 상실감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고 이 방어기제가 또다시 우리의 감정과 심지어는 이제 사고까지 생각까지 왜곡을 시켜서 또 다른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한 아픔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또 굉장한 용기가 좀 필요한데 이런 아픔이 있는 단계를 우리가 잘 극복해내면 우리 내면이 좀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 말이나 글로써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프로이드의 여러 가지 저작집 중에서 히스테리 연구라고 하는 이제 저작집에는 이 히스테리 환자들에 대한 이제 치료 사례들이, 과정과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저작에서 프로이드는 히스테리 환자들이 히스테리가 발생한 상황을 언어로 더 정확하게 표현할수록 치료가 더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언어로 표현되는 감정들은 이제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좀 재미있는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남북 전쟁을 하고 이런 흑백 갈등을 이제 해결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적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전쟁까지 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인 적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자기 자신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분노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링컨 대통령이 해소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욕을 하는 당사자 정치인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정당하고 그 사람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쓰고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거친 언사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 쓰고 편지 봉투를 딱 붙인 다음에 편지 봉투 겉면에다가 절대 보내지 말 것이라고 해서 책상에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은 링컨 대통령 자신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기 어려울 때 그것을 언어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돼서 감정 노동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 감정을 자기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또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방법으로는 감정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감정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이루어지는 이제 어떤 개별적인 일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격 전체화를 연결시키지 말고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업무상 반복해서 우리가 폭언이나 인격 비하적인 발언이라든가 심지어 이제 폭행까지 당하게 된다면 물론 그것은 개별적인 사건이지만 업무상 그것이 반복될 때는
때로는 어떤 경우에서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인격 또는 능력, 전체 능력으로 이제 혼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업무상 발생하는 일과 또 자기 자신의 인격, 인성 또는 능력과는 분명하게 구별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돼서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운,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확률상의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업무를, 특정 업무를 할 때 확률상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특정 업무가 잘 되는 확률이 있고 또 잘 안 되는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률적인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자기 자신과 좀 분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자기 자신의 인격 전체로 확대돼서 굉장히 자존감의 문제나 셀프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일과 자기 자신의 인격과 관련된 것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감정의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감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다시 회복되고 복구될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동화책을 읽어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동화책 중에서 지금까지도 제게 기억에 남는 그 스토리와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 스토리에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부인이 질병으로 세상을 먼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한 남편은 아이와 함께 눈물이 마를 때까지 마차를 타고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를 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한번 소모가 되면 이것이 회복될 때까지 일정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 감정이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정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때까지 꼭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우리는 손상되고 또 소모된 감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일터에 나가서 억지로 이것을 끌어올려서 써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위해서 감정이 회복될 때까지, 이 감정의 우물이 다시 채워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 감정에게 주는 것이, 좀 적극적으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감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점 하나는 신체적인 회복을 같이 이뤄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손상과 소모가 크게 발생했을 때는 많은 경우에 신체적인 소모와 또 신체적인 쇠약도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신체적인 쇠약과 소모를 또 회복하고 복구하는 것은 감정이 가능한 한 빨리 회복되고 복구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위한 감정 노동을 여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 감정 노동을 하는 이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가지 감정의 또 인지와 감정을 인정하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감정을 분리하고 회복하는 이 5가지 요소는 감정을 우리가 보살피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